제가 얼마 전 영상 마무리 멘트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직접 뵌 적은 없어도 정치를 본업으로 하지 않으시는 현재가 그때보다는 행복하신 것 같다는 짐작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님이 총리든 뭐든 정치는 안 하시길 바라는데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 때까지만큼은 신경 안정제가 아니라 호루라기를 계속 불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곧 방송 출연을 하실 것 같긴 하지만 개인적인 바람을 처음으로 전해봅니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물론 제 영상을 유시민 작가께서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비평 활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는 기분이 좋고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흐름을 잘 보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몇 개월 전쯤에 김어준 공장장이 말했던 국공합작을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유시민 작가께서 등판하시는 게 그 국공합작에 대응하기 위한 연장선인 것 같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비평이라고 쓰긴 하셨지만 사실상 전장에 뛰어드시는 거라서 그만큼 상처도 깊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 국공합작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살짝 긴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후반기에도 한 무슨 매체가 우리 사무실 앞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몇 달 동안 공사 치료하다가 제가 파놓은 함정이 딱 걸렸어요. 저는 항상 함정을 쳐놓거든요, 여러 군데. 그때 이제 사찰 자료, 불법이죠 물론. 그거 콜라보 해주던 그 이 분야의 선수들이 그 매체 모 기업에 가서 난리 쳐가지고 접은 일도 있었는데 그게 가장 최근인데 이번에 네. 작업도 이 사찰 자료지 이거는 자기들이 얻어낼 수 없는 자료니까 그럼 불법 자료로 밑그림을 그렸던데 보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꽃에서 받은 후원금을 다른 법인으로 보낸 뒤 해외 가로치고 파리에 보내서 자금 세탁을 하는 이런 여론조사 꽃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식의 작업을 치고 싶어 하는데 완전 개소리죠. 개소리예요. 어쨌든 이 시나리오에 선수들 냄새가 진하게 나는구나. 흥미로운 건 그 실행 기자들이 이게 흥미로운 대목인데 연합군이에요. 그것도 국공합작인데 이건 싶은 소속 다른 기자들 4명이던데 꿍짝꿍짝. 뭐 첫 기사 내놓고 자기들끼리 막 피드백 좋다고 좋아들 하던데. 더 흥미로운 건 그들과 연결된 사람인데 앞으로 기사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미리 공지하는 겁니다. 그 기자들 전에 몰라 자기들이 제 전문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걸. 국공합작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국힘 쪽에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힘 쪽과 우리 진영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쪽을 공격한다는 뜻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재래식 언론들 예를 들면 조중동과 한경호만 합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 내부 의원과 관련인들까지 나서서 이러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국공합작의 취지 내지는 목표는 뭐냐? 간단합니다.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조털레유 공격은 그냥 시작, 빌드업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목적은 민주진영의 역사와 가치를 지우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역사를 지우는 것에 있다고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인 유시민 작가, 김어준 공장장을 넘어서 이제는 추미애 도지사, 정청래 대표,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 의원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지지하는 기존 코어 지지층들까지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지방선거 이후부터 공격 수위가 더욱 세질 거라고 했잖아요.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문조털레유 공격을 하다가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공격도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공격인 거죠. 이게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께서 하신 말씀 중에 현재의 상황을 관통하는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짧게 함축하면 뭐죠? 재래식 언론들이 갑자기 띄워주는 정치인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이거죠. 지금 재래식 언론들이 띄워주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다? 곽상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데 어느 정도냐?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는 초선 정치인이 유시민 작가를 공격하면서 갑자기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곽상원이 어떤 방식으로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작가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을 공격하는지 대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재단이 유시민 홍보 채널이냐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재단의 인프라를 유시민 작가가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하나 해보자고요. 초선이, 그것도 이름도 얼굴도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로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 진짜 갑자기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진 게 아닌 이상 혼자서 이럴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곽상원도 어딘가 믿는 구석 내지는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 이걸 커버 쳐줄 수 있는 무언가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공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1인 1표제로 당원 주권 중심 정당이 정착됐고 당원들 무서운 줄은 중진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초선이 뭘 믿고, 심지어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당선됐다고 볼 수 있는 자가 이렇게 민주진영 원로와 노무현 재단까지 건드는 건 믿는 구석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그 뒤에 있는 게 더 민혁이라고 봅니다. 이건 무슨 말이다?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이슈화할 사안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슈를 의도적으로 피한다? 그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미 정황은 충분합니다. 더 민혁이 말만 들었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김기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 민혁의 상임이사거든요. 더 민혁이 얼마나 처참하고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고 싶으시면 김기영 더 민혁 페이스북을 검색해서 김기영이라는 사람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 계정만 봐도 이 집단은 해체되는 건 물론이고 정치판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하는 집단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찾아보기 귀찮으실까봐 몇 개만 가져와 봤는데요. 대략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놈의 더민혁은 뭐냐?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줄여 부르는 말이고요. 민주당 공식 기구처럼 보이는데 민주당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친명계 조직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유박 세력과 손가역의 냄새가 나는 것 같죠? 더민혁이 그럼 왜 의심되는 거냐? 김기영은 본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내 눈으로 지켜본 건데 돌아가며 노무현 재단을 사유하며 국민의 눈을 속이고 기부금을 받아 기생하고 장례를 핑계로 봉하마을로 모이도록 강요하는 등 친노파리를 하던 악의 세력은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는 것만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일 것이다. 언어만 봐도 확실히 민주진영 사람은 아닙니다. 글만 보면 극우가 쓴 거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잖아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황희두 이사가 최근에 김기영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던데 김기영이 황희두 이사한테 하는 말만 봐도 앞으로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작가를 향해 어떤 프레임으로 공격이 들어올지 눈에 보입니다. 몇 개만 보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재단에 노무현은 없다. 죽은 자를 뜯어먹고 사는 거다. 노무현 재단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냐? 노무현 대통령 손자들을 추모제에서 퇴출시키려 했다는 곽상원의 말은 거짓이냐? 곽상원이 사실이 아닌 말을 했다는 거냐? 대충 흐름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곽상원이 뭘 믿고 이러는지도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를 본격적으로 치기 전에 주변 사람들부터 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실제로 지금 황희두 이사는 이런 문자들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 보면 맥락과 배경을 철저히 무시하는 건 물론이고 굉장히 게으르기까지 합니다. 사실 노무현 재단은 유족들이 아닌 시민들을 위해 설립됐다는 걸 재단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재단 안내에 창립 선언문만 읽어봐도 노무현 정신, 노무현 가치, 노무현의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노무현이 맞닥뜨려야 했던 한계와 고민, 그럼으로써 유업으로 남긴 미완의 과제는 이제 온전히 우리의 책무입니다. 고민하고 모색하고 사람을 모으고 입을 열어 말하고 함께 모여 실천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도 모순인 게 이 사람들 말대로 재단을 유족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재단을 유족들이 사유화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란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주 아들 노건호 씨가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도 전문을 올려놓을 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유족의 재단 참여는 재단 설립 초기부터 반대했으며 앞으로도 입장을 견지할 생각이다. 아버님의 정치적 유산은 유족이 아닌 시민들과 정치적 동지들이 물려받고 지켜나가야 한다. 유시민 상임 고문의 인생 역정 전체와 정치적인 역할, 일일이 셀 수 없는 주요 저서들과 현안에 대한 발언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 더 볼 게 있나요? 이 입장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상주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으면 인간이라면 여기서 그 공격과 계획을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간다? 곽상원과 김기영은 철저히 본인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노무현 재단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민주진영에서의 정치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럼 이게 곽상원과 김기영의 개인적 일탈로만 볼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짧게 지나가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일베들이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일베들만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진 이사의 발언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상한 걸 본 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노무현 재단에서 일배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 노무현 재단을 막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 하는 분들인가 하고 보니까 우리 당 캠프 분들이신 경우가 온라 있더라고요. 후보의 캠프 소속 사람들이. 아니, 캠프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그, 네. 그 후보님들 소식만 쫙 올려져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일배 대응이 지역구 현안이 아닌데 그렇죠. 왜 이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부 분들은 당권 싸움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진짜 그럴 때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으실 거고 민주당 내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의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항상 시작을 끊어주는 게 중요한데 전당대회 전에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조롱과 멸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추미애 도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뵙고 왔죠. 이 자리에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여러 명의 의원이 자리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표 의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기표 의원을 공치모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거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공치모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앞장섰던 의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좋은 취지를 보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당에서 공식기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는데도 공치모는 이 모임을 해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김기표 의원은 이걸 보고 존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탈퇴했습니다. 이때 함께 탈퇴한 사람들이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과 구승찬 의원입니다. 김기표 의원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민주진영이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고 전당대회를 앞두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진영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 객관적인 공과를 논하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멸시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룬 문재인 대통령 시대였고 그 전통을 이어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진영의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그동안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하지 못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과 김기표 의원을 비롯해서 정청래 대표도 최근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저열한 문조털레의 공격에 대해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슈화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조롱과 멸시가 상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었는데 이걸 잠재웠던 게 누구였냐? 민주당 내부에선 이해찬 당시 당대표 그리고 외부에선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와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하고 그래야 이걸 차단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려 했는데 다행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힘을 줘야 하는지 오늘 영상으로 충분히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소리 없는 국민 다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진짜 정치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싸워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